즐거운 라디오. 오늘 방송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규제가 중국의 반도체, 스마트폰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의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각 국가들의 셈법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4차 산업 등 첨단 산업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조치에 들어갔고, 그 대상은 바로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화웨이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SMIC였죠. 그 외 틱톡이나 위챗 등도 타겟에 오른 상태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공세에 대항해서 미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경쟁 구도에 있는 미국 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스코를 타겟으로 삼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다양한 미국 기업들을 물망에 올려놓고 규제를 단행할지 말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미국 재선이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자 중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지에 따라서 굉장히 셈법이 복잡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 특히 조 바이든 후보자는 중국에게 유화적인 인물이고 친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비판의 수위를 올려가고 있기에 바이든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트럼프가 주도했던 반중 행보가 조금은 누그러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더 과격한 카드를 꺼내기에는 그 부담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적 배경 속에서 중국의 디스플레이 기업인 BOE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맞았다는 소식인데요. 중국의 BOE는 우리에게 사실 좋은 이미지의 기업은 아니죠. 일본의 쟁쟁한 디스플레이 기업들을 제치고 전세계 LCD 산업을 호령했던 한국의 디스플레이. 현재 LCD 디스플레이는 중국에게 주도권을 넘겨준 상태이고, 그 LCD 시장에서 선두주자가 바로 중국의 BOE입니다. BOE는 LCD를 넘어서 OLED, 특히 스마트폰용 OLED 패널에도 욕심을 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지향하는 바와 같아서 항상 견제하고 또 경계해야 될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절대 내어줘서는 안 될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LCD에 비해서 OLED는 수익성이 높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BOE는 지속적으로 애플, 삼성, LG 등의 스마트폰 제조 업체들에게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등과 비교해서 저렴한 단가를 내세우면서 본인들의 제품을 사용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었죠.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출시되었던 갤럭시 S20이나 이번 하반기에 출시되는 아이폰 신모델 아이폰 12에도 중국 BOE의 제품이 도입될 것이라는 루머도 심심치 않게 나오곤 했어요. 그러나 삼성, 애플의 자체 품질 테스트에서 BOE의 제품은 드랍되었고, 특히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같은 삼성 그룹 내에 속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닌 BOE의 디스플레이를 택한다는 것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 역시 초기에 출시되는 제품에는 BOE의 패널을 배제한 채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제품을 선택했고, 이후 리퍼분 물량에만 한정해서 일부 BOE의 제품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BOE는 애플과 삼성이라는 양대 고객사의 마음을 잡지 못한 상태이고, 결국 주 공급처는 중국 내 제조 기업들이었는데요.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 이러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메인이었죠. 특히 플렉서블 OLED에서 2분기에 전체 시장의 24%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이전 8%와 비교해서 급격히 점유율이 성장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화웨이의 스마트폰 P40 시리즈를 포함한 중저가 플렉서블 제품들에서도 철저히 BOE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밀어주면서 그 점유율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플렉서블 OLED만 한정해서 볼 때 화웨이의 매출 비율은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매출이 화웨이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화웨이의 스마트폰이 해가 갈수록 그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고 시장 지배력이 그에 따라서 올라갔고, 화웨이는 심지어 삼성에 뒤이어서 폴더블 폰도 적극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죠. 이렇게 화웨이 스마트폰이 많이 판매가 될수록 BOE 디스플레이의 패널 출하량도 늘어나고 시장 점유율이 늘어가는, 어떻게 보면 선순환 구조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BOE 역시 화웨이라는 든든한 내수 고객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애플 등의 외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공급 계약을 따낼 수 있으면 물론 좋지만 화웨이가 있었기에 그렇게 절실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화웨이가 미국으로부터 대대적인 규제를 받으면서 그로기 상태에 들어갔죠. 사실상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를 포함한 최신 반도체 칩셋들의 공급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화웨이는 자체적인 OS를 도입하고 자체 AP를 도입한다고는 하지만 당연히 퀄컴이 출시하는 스냅드래곤이나 삼성의 엑시노스, 아이폰의 AP, A13, A14 등과 비교해서 견줄 수준이라고 보지는 않죠.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애국 소비를 배제한다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기술력으로 경쟁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화웨이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고 그에 따라서 화웨이 퍼스트, 화웨이 올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던 중국 BOE는 완전히 갈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BOE는 화웨이를 대체할 다른 공급 기업들을 물색하기 시작한 상황이었죠. 이미 삼성 갤럭시 시리즈의 차기작 S21에서도 삼성 디스플레이에게 밀린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애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 하반기에 출시되는 아이폰 12에는 리퍼분 물량에만 일부 탑재가 될 것이고 이렇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중국 BOE의 패널을 채택한다? 당연히 큰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화웨이가 차지하고 있었던 스마트폰 점유율 그 지분의 상당 부분을 샤오미나 오포, 비보 등의 중국 기업들이 차지할 것으로는 전망이 되고 있지만 이들 기업들은 화웨이만큼의 많은 OLED 패널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고 특히 플렉서블 OLED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OE 입장에서 화웨이가 차지하고 있던 지분을 다른 중국 제조 기업들이 만족할 만큼 대체해줄 것으로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LCD 시장의 한정에서는 BOE가 계속해서 질주를 해갈 가능성이 높아요. 삼성은 사실상 LCD 사업을 접었죠. LG 디스플레이 역시 LCD 사업을 고부가가치 제품을 제외하고는 축소시키는 분위기입니다. BOE는 최근 중국 내 LCD 시장 점유율 3위 업체인 CEC 판다라는 기업을 인수하기까지 했어요. 특히 BOE가 CEC 판다를 인수하면서 특히 대형 LCD 시장 점유율에서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시장 조사기관 중에 하나인 옴디아의 리포트에 따르면 BOE의 시장 점유율이 기존에 단독 21%에서 27%가량으로 상승해서 LG 디스플레이가 차지하고 있는 13%의 점유율을 2배 이상 앞지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CD 산업 자체가 수익성이 떨어진 것은 맞지만 올해 3분기 TV용 LCD 패널 가격이 작년보다 30%가량 상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BOE는 LCD의 수익성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퀀텀닷 디스플레이가 대세가 되기 전에 LCD 시장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 오히려 LCD의 투자를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이 중국 BOE는 지속적으로 현재 한국이 장악하고 있는 대형 OLED,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OLED 쪽보다는 현재 LCD 쪽에 더 과감한 투자를 하는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고 한국이 LCD에서 OLED로 전환되는 분기점에서 OLED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의 무브라고 볼 수가 있죠. 과연 이것이 현명한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고 이 화웨이발 리스크로 인해서 BOE는 플렉서블 OLED를 포함한 중소형 OLED 패널의 주요 고객 기업인 화웨이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의 대중국 압박 기조가 내년, 내후년에도 이어질 만한 선거 결과가 나온다면 과연 미국의 규제는 중국 반도체에서 멈출까요? 디스플레이나 다른 산업 영역도 마냥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QD 디스플레이, QNED가 본격적으로 시장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중국 디스플레이는 더 이상 기술력으로 한국을 따라잡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기술의 한계를 뼈저리게 체감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는 바짝 긴장하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자는 하노이 탄수안 구에 거주하는 22세로 지난 목요일 베트남 항공 VN50으로 호치민 탄손역 공항에 도착했으며 이 항공기에는 탑승객 337명이 타고 있었다. 비행기는 정부의 송환 조치에 따라 운행되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구티구에 있는 군사학교 캠퍼스에 격리되었다. 그는 목요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여 구티 야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영국은 현재 4281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28만 3,300명 이상의 감염을 보고한 5번째로 큰 피해를 입은 국가다. 베트남의 코비드-19 활성 환자는 22명으로 307명의 환자가 회복되었다. 가장 최근에 회복된 사람은 5월 13일 러시아에서 돌아온 5명이었다. 토요일 오전 현재 베트남은 51일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염이 없다. 코비드-19의 대유행은 213개국과 영토에 영향을 미쳤으며 39만 7,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보고되었다. 베트남 환경청이 26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PM2.5 수준은 2에 4.8 뮤지 M3인 반면 호치민시는 8에 3.0 뮤지 M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노이는 지난달 4.5에 9의 AQI를 기록한 반면 호치민시는 1.8에 6.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푸토, 다낭, 후에, 나짱의 북부지방의 하노이, 호치민, 하롱의 여러 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했다. 초미세먼지로도 표현되는 PM2.5는 사람의 머리카락 너비의 입자이며 자동차와 공장, 먼지가 주요 원인이다. 세계보건기구의 대기질 가이드라인은 건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평균 10뮤지 M3의 노출 임계값을 권고하고 있다. 대기질 지수는 정부 기관들이 국민에게 공기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또는 오염될 수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 사용한다. AQI 100 이상 수준은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하노이의 AQI 수준은 그 도시가 비록 다른 부분들에 따라 다르지만 5월은 약 90%는 좋은 혹은 평균적인 공기질을 누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베트남은 지난달 전체적으로 PM2.5가 낮아져 4월에 비해 공기질이 더 좋아졌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VA는 5월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장마의 시작을 꼽았다. 베트남은 서태평양 지역의 오염 관련 사망자 수에서 4위를 차지했다고 세계보건공예연맹이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 7만 1,365명의 베트남인들이 오염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대기오염으로 숨진 5만 232명을 포함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6년 베트남에서 심장병, 뇌졸중, 폐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렴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6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내에 발이 묶였던 베트남 국제학교 재학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의 하늘길이 풀렸다.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의 지속적인 요청을 베트남 정부가 수용하면서 외교관과 핵심 기업인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베트남 예외 입국을 처음으로 허용된 것이다.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하노이, 호치민 한국 국제학교를 비롯해 현지 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 학생과 부모, 교직원 220여 명의 예외 입국을 허가받았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외교관과 공무 목적, 기업의 필수 인력 등만 제한적인 입국을 허용한 베트남 정부가 외국 유학생 등 일반인에게도 입국을 허용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7일 인천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 전세기를 이용 하노이 너이바이 공항으로 입국하게 된다. 도착 직후 하노이 시내 숙소에서 2주간의 격리 과정과 진단 검사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오면 각자 거주지로 이동할 방침이다. 베트남 정부에서 하노이 너이바이 공항을 통해 입국을 허가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 3월 26일부터 모든 국제선 여객기의 하노이 너이바이 공항 착륙을 전면 금지했다. 그 때문에 앞서 특별 예외 입국했던 우리 국민은 하노이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꽝린성 번동공항을 통해 입국했었다.
하노이 시내에 격리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준 것도 베트남 당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입국 제한 조치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베트남 한국대사관은 정상적인 학업 진행을 위해 시급하게 베트남에 입국해야 하는 어린 학생들이 다수 포함된 만큼 최대한의 인도주의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이번 예외 입국 성사 배경을 밝혔다. 한편 중국도 한국발 항공사에 대한 입국 제한을 완화할 전망이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4일 중국 민항국이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등 4개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오는 8일부터 3주 연속 중국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이 코로나19 음성을 받는다면 해당 항공사의 운항 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할 방침이라 밝혀 한중 하늘길도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